안녕하세요. 7월 2일 미국 증시. 참 흥미로운 하루였습니다. 네, 맞아요. S&P 500하고 나스닥은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다우는 좀 빠졌어요. 그렇죠. 겉으로 보기엔 기술주가 엄청 강했던 것 같은데 속을 좀 들여다보면 신호들이 꽤 엇갈렸습니다. 저희가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이 좀 혼란스러워 보이는 시장 움직임의 핵심 동력이 뭐였는지, 그리고 이게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시작할까요? 네, 좋습니다. 그야말로 혼조세였죠. 기술주라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 시장을 막 끌어올리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어딘가 브레이크를 거는 듯한 그런 신호들도 여러 보였거든요. 이 상반된 힘들을 하나씩 좀 봐야 합니다. 네, 일단 지수부터 보면요. S&P 500은 0.5% 올랐고 나스닥은 0.9% 상승해서 또 최고 기록. 와, 또 기록이죠. 특히 S&P 500은 최근 4거래일 중에 벌써 3일이나 신고가예요. 대단하네요. 근데 말씀하신 대로 다우는 0.1% 하락, 좀 다른 길을 갔어요. 이 온도차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? 이게 전형적인 뭐랄까 빅테크 주도 장세의 특징입니다. 소수의 아주 큰 기술주들이 지수 전체를 그냥 끌고 가는 거죠. 아, 몇몇 종목만. 네, 시장 전반의 체력이 다 좋다고 보기보다는 특정 섹터, 특히 기술주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. 물론 뭐 베트남하고 무역 협상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곧 나올 고용 지표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낙관론도 일부는 작용했고요. 아, 그 쏠림 현상 말씀하시니까 종목별로 보면 진짜 더 뚜렷하네요. 애플이 2.2%, 엔비디아가 2.6% 오르면서 아주 랠리를 이끌었고요. 그렇죠. 주도주들이죠. 판매량은 줄었다면서요? 근데 주가는 5%나 급등했어요. 이거는 단순히 로보택시 기대감 이것만으로 설명이 다 될까요? 좀 과한 것 같기도 하고. 허허, 좋은 지적이십니다. 물론 그 로보택시 같은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크게 작용한 건 맞아요. 그런데 시장의 어떤 단기적인 투자 심리라던가 아니면 특정 기술적 분석 지표를 보고 들어온 매수세, 이런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. 테슬라 주가가 원래 좀 변동성이 크기도 하고요. 하긴 그렇죠. 반면에 또 인텔 보세요. 4.2%나 빠지면서 52주 신저가예요. 같은 기술주 안에서도 이렇게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점, 이게 중요합니다. 소비재 쪽도 보면 베트남 무역협정 기대감에 나이키 같은 기업은 좀 올랐는데 헬스케어 쪽 센테는 실적 안 좋을 것 같다는 우려 때문에 하락하고 섹터별로도 참 다르네요. 자, 그럼 이제 채권 시장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.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.29%까지 올랐다 이건 봤는데 2년물과의 금리 차이, 그러니까 스프레드라고 하죠. 그건 오히려 줄었다고요. 이건 어떤 신호로 봐야 할까요? 좀 어려운 부분인데. 네, 맞습니다. 10년물 금리 자체는 오르긴 올랐어요. 그런데 단기물인 2년물 금리가 더 빠르게 오르거나 뭐 덜 떨어지거나 하면서 장기와 단기 금리 차이가 줄어든 거죠. 아, 여전히 플러스긴 합니다. 0.52%피 수준으로 장기 금리가 높긴 한데 이걸 이제 정상적인 우상향 곡선이라고 하죠. 근데 그 격차가 줄어드는 현상, 이걸 수익률 곡선 평탄화라고 부르는데 이게 통상적으로는 시장이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세가 좀 둔화될 거다, 이렇게 예상한다는 신호를 읽힙니다. 경기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우려. 네, 그렇죠. 향후에 혹시 경기 경착륙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채권 시장에 조금씩 반영되고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거시 지표 쪽도 좀 볼까요? 달러는 계속 약세 흐름 보이다가 살짝 반등했고 금값은 여전히 높네요. 온스당 3,354달러 수준인데 뭐 4,000달러 간다는 전망까지 나온다고요. 유가도 좀 올랐고요. 네,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기조랑 아까 말씀드린 베트남 무역 협상 기대감, 이런 것들이 원자재, 특히 유가 상승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. 금 가격 강세는 뭐 여전히 정책 불확실성이라던가 아니면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하려는 심리,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ADP 민간 고용 지표였습니다. 아, 맞다. ADP 고용. 네, 이게 예상하고 완전 다르게 3만 3천 명 감소했어요. 2023년 3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겁니다. 와, 그야말로 고용 쇼크네요.
그럼 이 예상 밖의 고용 부진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, 이 기대감을 더 확 키웠겠는데요. 정확합니다. 시장이 바로 그렇게 반응했죠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? 어제 시장은 정말 여러 힘들이 부딪힌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종합해보면 어제 시장은 크게 보면 두 개의 축이 충돌하면서 만들어낸 좀 복잡한 그림이었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한편에서는 애플, 엔비디아, 테슬라 같은 기술주들의 미래 성장성, 여기에 대한 아주 강한 베팅이 시장을 끌어올렸고요. 네, 그게 한 축이고. 다른 한편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ADP 고용 쇼크, 그리고 채권 수익률 곡선 평탄화, 이런 것들이 경기 둔화 우려를 키우면서 동시에 금리나 기대감을 또 자극했죠. 아, 그러니까 기술주 기대감이랑 경기 둔화 우려가 동체 작용한 거네요? 맞습니다. 베트남 무역 협상 같은 긍정적인 재료도 분명 있었지만 또 동시에 인텔의 부진이라든지 헬스케어 섹터 약세 같은 건 특정 분야의 위험 요인이 여전히 있다는 걸 보여줬고요. 그러니까 기술주 강세라는 큰 흐름 속에서도 뭔가 좀 미묘한 경고음들이 같이 울렸다. 이렇게 봐야겠네요. 정확합니다. 그래서 표면적으로 지수가 올랐다고 해서 마냥 안심할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있는 이런 상반된 신호들을 같이 고려하는 게 중요합니다. 뭐랄까 좀 불안한 균형 상태라고 할까요? 자, 오늘 저희는 기술주 독주와 예상치 못한 고용 충격, 그리고 채권 시장의 미묘한 경고음까지 겉과 속이 좀 다른 미국 증시의 하루를 깊이 한번 살펴봤습니다. 네, 이렇게 강세론하고 비관론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시장 환경인데요. 자,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어떤 흐름에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? 인공지능, AI 열풍을 등에 업은 기술주의 독주가 과연 계속 이어질까요? 아니면 고용 둔화 같은 이런 거시경제 지표들이 결국 시장의 발목을 잡게 될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, 이게 앞으로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.